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아, 오히려 기회다. 오히려 기회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갖고 있어. 뭐 우리나라 시총 1위고. 근데 LG에너지솔루션도 좋기는 하지만 다른 대안인 삼성 SDI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성장주에서 어저께였나요? 넷플릭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26.68% 폭락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께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26%까지 폭락했는지랑, 그럼 이제 폭락한 시점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은 와,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어제 보니까 가입자가 80만 명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줄고 또 200만 명이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80만 명이 러시아 관련된 쪽 그런 것 같아요. 러시아 쪽이고 실적도 예상보다 적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빠진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아, 오히려 기회다. 기회다. 왜냐하면 이 성장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선점을 해놓은 상황이고, 넷플릭스는. 그렇죠. 거기다가 얘들은 가격을 아직 정가에서 안 올렸거든, 상황이다.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지금 5명까지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진짜 못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는 이익을 내려고 마음먹으면 더 많이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빠지면은 오히려 못 사신 분들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견이신가요? 저는 일단 뭐 넷플릭스에 대한 거는 뭐 배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뭐 비슷하니까 거기에 추가로 해서 국내 엔터주의 영향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오늘이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사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어젯밤에 20% 떨어졌고, 근데 오늘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 엔터주들이 사실 조정을 좀 받았어요. 하이브도 한 4%, 5% 빠지고, 기획 3사들, 뭐 SM, YG, JYP, 그리고 또 뭐 드라마 제작하는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사실 지수는 보합이었는데, 그러면 지수 보합 중에 전체적으로 떨어졌던 얘기는 악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의 급락이 우리나라 엔터주들에 좀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넷플릭스 자체만 놓고 보면 뭐, 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넷플릭스의 영향력이라는 게 지금 사실 OTT 업체의 선두주자란 말이죠. 물론 시총은 디즈니보다 약간 적지만 시총은, 근데 뭐 그 산업 분야에서는 OTT 쪽은 일단은 가입자 수나 뭐 이런 건 거의 1등이고 디즈니는 완전 후발주자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엔터 쪽에서는 이 선발주자를 뛰어넘는 후발주자가 나오긴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계속 세계 1위 OTT 업체를 유지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락이 뭐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와 그럼 바로 연결해서 우리나라 엔터주가 지금 넷플릭스의 하락으로 떨어졌다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보면 되고, 또 하나는 엔터주들은 대부분이 특히 기획 3사를 포함한 뭐 하이브나 기획 3사를 포함한 이런 아이돌 그룹 보유하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들은 리오프닝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네. 왜냐면은 콘서트. 네, 대형 콘서트들이 지금 줄줄이 이제 나올 거죠. 네. 그러면 뭐 BTS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으로 지금 뭐 어디에서 해도 꽉꽉 차는,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워낙 콘서트를 오랫동안 못했기 때문에 뭐 기획 3사들이 하는 콘서트들은 아직 제가 보면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리오프닝 관점에서. 그래서 오늘 좀 뭐 녹화일 기준으로 엔터주가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국내 엔터주에 대한 생각은 그러면 대표님은? 저도 똑같습니다. 두 분이 회의하고 나오셨나요? 전체적으로 아까부터 계속 너무 비슷한데요? 회의는 아니고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말하면, 저는 오늘 전략을 저는 오늘 전략을 동의하는 쪽으로 많이 세운 게, 사실 아까 카메라를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우리 카메라 우리 녹음하기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분한테 너무 착해 보이시니까 제가 좀 못돼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은 뭐 이렇게 반대하고 하면 더 못돼 보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수긍하고 맞습니다 하면 제가 좀 이미지가 착해 보이지 않을까. 저도 성장주 잘 모르니까 오히려 수긍해야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해 주세요. 엔터주 저도 좋게 보죠. 근데 이제 실적이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뭐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세무사님 말에 성장주는 뭐 뭔가 합니다. 그냥 뭐 성장주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순박하게 웃지 마세요. 내 말이 너무 착해 보인다고. 저희 다음 시청의 질문 하나.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착해 보인다에 대한. 난 지금 저희 다음 이제 시청의 질문 말씀드리면, 노윙 코리안진님께서 요즘 경제 방송에서 사지 말라고 하는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아마 여기서 삼성은 삼성전자일 것 같고
LG는 뭘까? LG화학, LG전자, 뭐 LG 에너지솔루션 그쪽이겠죠. 고루 2011년에 사서 미끄럼 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보지만 2년 후에 돈을 찾아 개인 사업 자금비가 필요한데 주식을 계속 그때까지 보유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네이버는 올해 영업 실적이 마이너스를 하여 계속 가정하도 무방한지요. 꼭꼭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이버 실적이 뭐 조금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저도 보고 있어요. 좀 느꼈는데. 저는 원래 이 성장 주체가 더 잘하시잖아요. 방송에서 방송에서 다 사라 그러던데 내가 들을 때는. 제가 들을 때는 다 사라 그러는데 이분은 이상한 방송인데 사지 말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좋은 채널을 보고 계셨구나. 사지 말라는 채널들은 잘 없는데 원래 사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 이제 물으신 거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뭐 이렇게 LG는 애매하게 얘기하셔서 LG는 이거 어디 말한 걸까요? 제 예상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 좋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을 합시다. 왜냐하면 이제 시총이 삼성전자가 1위고 LG 에너지는 2위고 뭐 네이버, 카카오가 뭐 한 5위, 8위 뭐 이렇게 그렇죠. 탑 10 안에 있는 걸 물어본 것 같아요. 네, 시총 대형주를. 네. 삼성, 네이버, 카카오 정말 다 좋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뭐 정말 좋은 회사인데. 어쨌든 뭐 작년에 너무 다 많이 올랐다 보니까 지금 뭐 조정받고 있고 뭐 또 정부 규제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미끄럼 타고 내려왔는데 주식이라는 게 또 계속 뭐 하얀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 근데 이 사람은 2년 후에 갚아야 된다는 게 가장 주식 투자는 이제 그러면 이제 2년 안에 올라간다는 그 세상에 누구도 모르는 거죠. 특히 뭐 이런 주식을 사면서 3년 5년 이상을 보유한다고 생각하고 사기 때문에 나는 간다고 예측을 하고 사지, 당연히. 근데 제가 사보니까 5년, 10년 걸리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주식을 2년 후에 사업 자금으로 써야 된다면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느 정도 만약에 반등이 주고 자기 원금이 보탰다면은 일단 파셔라. 왜냐면 이거 사업 자기가 꼭 필요한 자금을 이거 심리적으로 못 견뎌내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결국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때 여유 자금이 없으실 때는 어느 정도 이익이 났을 때 그냥 파시는 게 좋지 않나. 주식은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변동을 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아무리 2년 만에 수익을 냈다는, 오른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은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배진환 대표님이 이제 개인 사업 자금비에 필요한 돈은 이제 내가 이제 여유롭게 투자를 못하니까 그런 답변을 주신 거고 이제 종목에 대해서만 좀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네, 어쨌든 뭐 사업 자금 2년 후에 필요할 때까지 2년 동안 좀 잘 수익이 나시면 좋겠네요. 이거 덕담하면 착해 보일까봐. 덕담하면 착해 보일까봐. 그래서 수익 나셔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 수익 나는데 제가 이제 뭐 사례로서 이걸 진짜 제가 아는 사람이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상담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아는 사람이 전화가 온 거죠. 아, 이세무사님, 제가 4종목을 샀어요. 4종목. 왜냐면 제가 유추하건데 그 4종목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네이버랑 카카오 4종목을 샀는데 그냥 갖고 갈까요? 뭐 1억으로 2,500만 원씩 4종목 샀어요라고 상담을 제가 받았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초보자 분이시니까 이렇게 걱정하고 질문도 하시겠죠. 잘하시는 분이면 질문하시진 않겠죠. 그래서 초보자 분이라서 일단 1차적으로 잘한 건 우리 배 대표님이 사실 중소형주의 대가라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초보자 분들은 일단 대형주가 더 안전하긴 합니다. 그죠, 그거는. 중소형주는 종목 선정 잘못하면 삐끗하면 뭐 잘못될 수 있지만, 대형주는 사실 뭐 삼성전자 샀다가 잘못되신 분 없잖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주가가 하락을 할 수는 있어도 감자라거나 뭐 관리 종목 들어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탑10 안에 들은 거 4개 갖고 있는 건 그래도 잘했다.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로 본다면, 지금 가정한 거에 그렇게 4종목. 저는 네이버, 카카오 둘 중에 하나 팔고 다른 거로 바꿔야죠. 왜냐하면 네이버, 카카오는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갖고 있고 실제 사업 영역도 비슷하기 때문에 둘 중에 만약에 카카오를 더 좋아하신다면 네이버를 팔면 되고 뭐 네이버를 좋아하신다면 카카오를 팔면 되고 최근의 차트 흐름으로는 저는 네이버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작년 코로나 큰 상승장에서는 카카오가 훨씬 셌었는데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네이버가 좀 더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픽을 한다면 저는 네이버.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비슷한 산업 업종을 하나를 팔았으니 하나를 새로 사야 되잖아요. 탑10 안에 그러면 있는 업종이 이제 뭐가 남았냐면 제약바이오랑 2차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일단 가정하에 자동차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동차는 탑10 안에 현대차, 기아차가 있어요.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 둘 중에 저는 최근에 기아가 훨씬 좋은 움직임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라면 하나를 파셔서 자동차 쪽에 기아로 옮겨도 나쁘지 않은 결과다. 포트폴리오의 그 모양상으로는 훨씬 더 나아 보이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면 탑10 안에서 SK하이닉스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계속 갖고 가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랑 비교해야 되겠어요? 탑10 안에 삼성 SDI가 있거든요. 둘 중에 저는 사실 삼성 SDI가 좀 더 좋아 보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기준으로 좀 100조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한 거의 상장되고 나서 한 115조, 뭐 120조까지 올라갔다가 90 몇 조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좀 100조 딱 유지하거든요. 근데 그 100조가 우리나라 시총 2위 수준이에요. SK하이닉스가 좀 80조니까. 근데 이런 말 하면 되게 어떨지 모르지만 뭐 대기업 좋아하는 분들은 뭐 그런 말을 해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주식만 평생 한 사람으로서 좀 아이러니한 게 원래 LG화학이 분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두 개를 기업 분할하기 전에 물적 분할을 해서 재상장을 한 거죠. LG에너지솔루션은. 그 전에 LG화학 하나만 있을 땐 시총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한 70조? 그리고 좀 낮을 때 50조 그랬어요. 50조, 70조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그리고 삼성 SDI랑 갭이 크지 않았고 근데 삼성 SDI가 지금 한 40조, 45조 하거든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은 100조야. 그 LG화학은 30조야. 합치면 130조거든요. 그럼 기업 분할했다고 70조 하던 게 130조가 됐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코로나 이후에 뭐 500조, 400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대로고 SK하이닉스도 80조, 100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대로고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은 원래 70조짜리 LG화학하고 한 몸이었는데 떨어뜨려서 상장시켰더니 100조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시총의 모습으로 봤을 땐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삼성 SDI가 좀 주가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제 분석 기법으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이분이 이 4개를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라면 그리고 제가 친한 사람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삼성전자는 뭐 갖고 있어. 뭐 우리나라 시총 1위고 근데 LG에너지솔루션도 시총 2위라서 뭐 좋기는 하지만 다른 대안인 삼성 SDI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네이버랑 카카오는 같은 업종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버리고 다른 업종인 자동차 요즘 좀 그래도 올라오는 모습 보이니까 현대차나 기아 고민해야 되는데 그중에 기아가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나아 이렇게 좀 상담을 해주고 싶고요. 이거는 정말 사례니까 뭐 이거 보시는 분이 삼성 SDI랑 기아 사야지 이건 아니고 탑10 안에 있는 시총 큰 종목이라서 사례로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이제 얘기 나와서 이제 섹터별로 한번 대형주라서 좀 편하게 정보 여쭤보면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서는 삼성전자 더 좋게 보시는 거죠?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안정성 측면에서 근데 최근에 이 추세나 차트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그래도 재미있게 움직여요. 변동성이 있고 삼성전자는 정말 흘러내렸거든요. 그래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대표님은 둘 중에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정성을 원하면 삼성전자, 수익성을 원하면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최종 결론은? 반도체 섹터는 일단 수익률 면에서는 SK하이닉스. 네. 좀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 다 이제 달라졌을까요? 좋습니다. 너무 똑같이 하면 또 욕먹어. 댓글에 너무, 못하러 둘이 나왔냐? 한 명 나와도 똑같은데, 뭐, 댓글에 이게 달릴 수가 있어. 시간만 적어보고 있어. 적당한 타이밍에 딱 괜찮게 지금 다른 의견. 자, 이제 서로에게 이제 반박을 좀 해주세요. 왜 삼성전자고, 왜 하이닉스인지. 굳이? 왜 하이닉스인가요? 사실은 뭐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가 훨씬 좋죠. 그쵸. 훨씬 좋고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산다면 삼성전자를 사요. 근데 왜 삼성전자를 하고 하이닉스를 얘기했냐면 삼성전자는 모든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회사 가치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뭐 인덱스라든지 또 그다음에 뭐 선물 옵션 만기 뭐 이게 여기에 너무 많이 휘달리니까 이게 자기가 본 가치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이닉스도 뭐 거기에 영향을 전혀 받지는 않는 건 아니지만은 그나마 좀 덜 벗어나고 있으니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래서 차트가 좋은 거예요. 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는 이게 보통 차트가 살아있는 얘가 먼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차트적인 면에서는 하이닉스가 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이제 전 좀 재밌었던 게 답변이 너무 재밌었던 게 안정성은 삼성전자야. 수익성은 SK하이닉스야. 최종 결론은 SK하이닉스야. 근데 내가 살려면 삼성전자. 정말 최종. 세종은 하이닉스로 수익률로 봐야 되니까 하이닉스로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네. 한 번만 조금만 더 얘기해 근거. 네네네. 근거는 사실 그래요. 둘 다 지금 사실 같은 업종에서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 되게 미세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추세는 비슷한데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 이제 성장주 투자하라의 저자이기도 하고 성장주 분석을 많이 하니까 성장주는 결국은 미래의 가능성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래도 몇 년 전부터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 이 가능성들이 계속 보이고 실제 실적도 반영이 조금씩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아주 좋은 모습이 나왔죠. 야, 우리 이제 로봇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저는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막 자율주행도 한다. 왜? 세계의 빅테크들이 지금 다 자율주행 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정도면 충분히 그런 정도의 청사진은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자율주행 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작년 연말 연초에 삼성전자가 야 우리 이제 로봇 사업 굉장히 열심히 할 거야. 뭐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미래의 성장성 측면에서 삼성전자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2차 전지는 세무사님은 삼성 SDI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그거 이미 말씀드렸죠. 네. 배준환 대표님은요? 저도 삼성 SDI입니다. 배준환 대표님은 왜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저쪽이 저도 똑같은 너무 그 생각이고, 그리고 삼성 SDI가 좋은 거는 물론 차트도 제일 살아있고, 두 번째로 보면 어쨌든 얘는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지속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앞으로는 더 유리한 고지에는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좀 원래 주식을 꿈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삼성 SDI가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인터넷 섹터에서는 네이버 선택하셨어요. 배지한 대표님은요? 저는 왠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카카오.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네. 왜요? 네이버는 원래 미래에 다 꿈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네이버는 원래부터 이제 해외에서 정착을 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네이버 안 쓴단 말이에요. 다 구글.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 카카오도 물론 젊은 세대들은 카카오는 젊은 세대들 써요. 뭐 물론 인스타도 쓰고 하지만은 페이스북도 쓰지만은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나는 이제 10대, 20대 이런 젊은 세대들을 봤을 때는 미래의 꿈을 먹고 사니까 네이버가 오히려 나는 더 위기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왜냐면 이제 앞으로 구글만 보던 사람들이 네이버를 과연 볼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카카오는 그래도 일단 이 톡에 지금 현재는 다 쓴단 말이에요. 다 쓰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카오가 오히려 그래도 해외 사업을 더 많이 확장하고 있고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당장에 보기에는 훨씬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이버 측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네이버 대변인도 아니고. 그렇죠. 네이버 대변인이시죠. 저는 그냥 일단 아까 뭐 제가 아는 분이라면 이렇게 상담 드렸을 때 네이버를 했던 차트 위주로만 했고 이 답변은 생각 안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우리 배 대표님이 말하는 거 들으면서 또 나 시키면 이렇게 말해야겠다 순간 생각한 거는 아까 내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시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저는 주식 20년을 하면서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전 주가는 진짜 얼마인지 기억 잘 못해요. 지금 카카오 주가가 얼마인지 네이버 주가가 얼마인지 기억도 잘 못해요. 어느 주가가 더 비싼지. 왜냐하면 저한테 그거는 사실 무의미한 정보거든요. 왜냐하면 차트 보면서 차트의 선과 점과 이런 연결된 모습만 보지 배열만 보지 오늘의 주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늘의 주가가 얼마인지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살려고 했을 때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걸 팔려고 했을 때만 주가가 중요하거든요. 시총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총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아까 LG에너지 솔루션의 설명과 비슷하게 드린다면 네이버는 사실은 자회사 상장을 한 적은 없어요. 제 기억에. 네이버는 원래 업무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협업 위주로 이렇게 하고 M&A랄지 또는 자회사 분사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스타일, 비즈니스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고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M&A를 한다든지 또는 분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이제 약간 그룹형 그걸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카카오 그룹인 거죠. 근데 이제 신규 상장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카카오 페이가 있고, 카카오 뱅크가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있고. 근데 또 앞으로도 좀 더 한다고 하죠. 그렇죠. 뭐 카카오 엔터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좀 얘네들 시총 합치면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카카오까지 다 합치면 제가 계산하기로는 네이버보다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카카오가 더 분사를 더 한다? 더 상장을 시킨다? 그러면은 카카오는 어찌 보면은 시총이 사실 더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카카오는 이 대형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회사 상장을 계속 하면서 장이 좋을 땐 사실 장이 좋을 땐 그게 크게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 장이 좋으면 시중 자금이 워낙 많으니까 그게 호재예요.
그래서 카카오 뱅크 상장할 때도 카카오는 주가 오르고 뭐 액면 분할한다고 해서 오르고 막 여러 가지가 호재였는데 지금은 장이 안 좋은 시기거든요. 안 좋은 시기엔 또 이런 게 덩어리가 자회사 때문에 덩어리가 커지는 건 좀 악재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굉장히 타당한 의견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공감 가세요? 아니 친화되면 왜 사인 붙여? 아니 타당한 의견 같았어요. 타당하지만 저는 이제 주식은 꿈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입자가 빠져나가는 거 아까 넷플릭스가 왜 빠져나갔겠어요? 그렇죠. 왜 빠져나가냐면 그 가입자가 빠져나가서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네이버는 가면 갈수록 저는 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그 꿈은 지금 당장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싸움 한번 하자. 네이버도 꿈이 있어요. 네이버도 꿈이 있고 네이버의 대변인은 아니지만 네이버도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 있어요? 사실 오늘 방송 재밌네. 네이버의 꿈은 이게 이커머스의 확장이죠.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그 쇼핑 이것도 되게 라이브 쇼핑을 키우고 있어요. 제페토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제페토도 있죠. 그래서 이 네이버의 장점은 물론 카카오의 장점은 카톡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 카카오페이, 카카오 뱅크, 카카오 게임 이 모든 것들이 카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비즈니스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네이버의 꿈은 말씀하신 것좀 딱 그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 이제 제페토죠.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플랫폼의 선두주자인 제페토를 보유하고 있는 게 네이버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커머스의 확장인데요. 이 이커머스가 무시할 게 안 되죠. 왜냐면은 쿠팡 보면 알잖아요. 적자 기업인 쿠팡이 막 100조 이상의 가치를 미국에서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마켓시어로 보면 사실은 네이버 쇼핑의 마켓시어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서 쿠팡 미국 상장할 때도 그런 리포트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이버의 이커머스까지 멀티플을 적용해서 제대로 쿠팡처럼 하면 시총이 뭐 2배가 더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리포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네이버가 앞서지 않나. 알겠습니다.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나머지 이야기는 저녁 술자리 있다는 걸로. 자, 마지막 섹터는 이제 올해 금리 인상 시기니까 금융 섹터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전국 시중은행에는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있고, 또 지방에는 BNK금융지주랑 이제 제비금융지주, DGB금융지주가 있는데, 또 시중은행 전국 위쪽을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지방 쪽에 오히려 투자해서 수익률이 높다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느 쪽을 좀 더 좋게 보시나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금융주 투자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다. 저는 원래 또 강한 데가 중소잖아요. 그래서 중소은행도 중소. 그래서 뭐 BNK, JB금융, GGB가 또 싸요. 밸류에이션이 더 싸고.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얘들이 다 반토막일 때 추천을 했는데 지금 벌써 100% 이상 올랐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요? 지금도 뭐 오르겠으나 금리 인상 계속 하니까 한 번 더 기회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이렇게 금리 인상이 뭐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한번 할 때마다 계속 반등을 줄 때인데, 그러면은 할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그냥 뷰로만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방어적인, 내 포트폴리오를 방어할 수 있는 섹터이긴 하죠. 왜냐면 지금 뭐 기술주들 막 빠질 때도 금융주는 잘 버텼었고, 역시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의 뭐 한 10%, 15% 정도 금융주로 채우는 건 포트폴리오의 구성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사냐, 뭐를 살 거냐, 지방 금융주를 사냐, 아니면 전국만 금융주를 사냐, 뭘 사냐면 저는 둘 다 안 삽니다. 왜냐면 저는 20년 동안 투자하면서 이렇게 저랑 안 맞는 업종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금융주는 저랑 맞지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저는 원래 처음부터 주식할 때부터 좀 단기 매매 위주로 좀 변동성이 큰 거 위주로 했거든요. 근데 금융주는 변동성이 정말 작아요. 그래서 야, 얘가 이렇게 올랐어 하고 차트가 막 위로 막 급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갖고 금융주가 이렇게 올랐어 하면 정말 뭐 한 세 달 동안 30%, 50% 올라도 정말 크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는 이유는 이제 굉장히 금융주가 무겁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저는 무거운 업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거운 게 금융업종이고,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특히 금융주 갖고 있으면 뭐 속 터져 죽습니다. 그나마 지금처럼 하락종 조정장에서는 굉장히 버티는 종목으로는 좋은 건데,
어쨌든 저는 지금 시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상 나쁘진 않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으시지만 금융을 선호하지 않는다. 전국과 지방 중에서는 만약에 굳이 한다면 난 하지 않지만 그거는 이제 당연히 요즘 최근 차트로는 우리금융주주가 제일 좋더라고요. 차트로는. 왜냐면 저는 다 보긴 봐요. 제가 사느냐 안 사느냐랑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강연회나 이럴 때 자주 말씀드리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 10개만 맨날 보니까 주식을 실패하는 거다. 내가 안 갖고 있는 2,000개를 봐야 되는데 무엇을 사야 될지 어디에서 찬스가 있는지 금융주도 매일 보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KB금융, 신한제주, 우리금융 뭐 요런 정도 하나금융까지 요런 정도가 이제 뭐 빅4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KB가 원래 차트가 제일 좋았는데 뭐 최근 한 달 정도까지 다 합쳐버리면 우리금융이 좀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금융이 만약에 뭐 최선호주를 꼽으라 그럼 저는 그거고 왜 제가 지방 중소형은행 좀 안 꼽냐면 중소형주는 진짜 살 게 진짜 많아요. 뭐 자동차 중소형주도 있고 뭐 중소형주도 있고 하니까 뭐 다른 대체제가 많다. 네, 금융주에서는 그래도 뭐 어차피 방어적인 성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니까 시총 좀 큰 애가 좀 더 낫겠죠.